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래 반도체 그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익이신 분들보다는 이렇게 손실인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과연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욕심내고 기다렸다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을 내가 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이 미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을 바라보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왔었던 배경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 반도체와 협력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오늘 새벽에 나왔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네덜란드 국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현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이 곧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존에 많이 빠졌었던 종목 혹은 빠지진 않았지만은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로서 작용된 거는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재료도 재료지만은 시장의 분위기상 지수를 끌어올릴 명분이 필요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야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경기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일단은 상승을 해줘야지 지수가 따라서 같이 상승이 나와줌으로써 그 밖에 여러 동종 섹터들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약간 좀 열기가 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자,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양국 교역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고 뭐 K-팝, K-드라마, K 콘텐츠 인기도 매우 뜨겁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서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1만 명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가 동포들뿐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 네덜란드하고 한국, 양국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이제 관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제 반도체까지도 동맹이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반도체의 이슈로서 작용이 됐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차트의 현재 위치입니다. 차트의 위치. 아무리 좋은 호재를 끌고 온다 하더라도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한 번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들이라든지 상승이 나왔을 때 앞으로 좀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기사와 시너지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탈을 하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저점 이탈 계속 저점을 이탈하다가 17,600원에서 한번 지지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전에 생겼었던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했으나 그대로 밀렸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앞전에 저항대 라인대를 뚫어주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승의 신호탄이 추세 변곡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자, 저는 그렇게 나보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 수렴하는 자리에서 어쨌든 고점대의 매물들을 먹고 올라와 준 자리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21,500원, 21,500원에서 한 22,000원 라인대에서 주가가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항대 라인 물량을 먹고 추세 변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려지는 차트이고 무엇보다 그 밖에 오늘 강세 섹터인 뭐 제주 반도체 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끊임없이 하고 있죠. 자, 저점 대비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뭐 3, 400% 올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어버브 반도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서 처음 밀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앞전에 형성됐었던 이런 저항대 물량들을 흡수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한 유무가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후장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SFA 반도체, 뭐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미래 반도체 모두 똑같습니다. 차트들이 수렴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수렴하고 있는 저항대 물량들을 흡수하고 테스트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한 2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 곡선을 그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미래반도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차례 눌러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25,000원 라인대 부근이다. 대부분 아마 25,000원 그리고 27,000원 이런 구간대 물량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게는 3만원대. 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장기적인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눌러주는 자리에서 비중을 한 번 더 투입을 하시고요. 비중이 100%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이 10%에서 한 30% 사이 있으신 분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25,000원, 27,500원 라인대에서 분할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일단 이렇게까지 제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고요. 혹시나라도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 조금 실제적으로 실시간에 도움을 좀 얻고 싶다. 자, 지금 제가 오전 11시 41분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영상을 확인할 시점은 이미 내일이 됐거나 오늘 저녁이 됐거나 아니면은 한참 이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이런 하나의 제 예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봤었을 때는 내 나름대로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일단 캔들헌터가 하는 얘기 듣고 관심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와 직통적으로 닿을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숫자 3, 자, 숫자 3번을 적어서 전송을 문자로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그리고 이 미래반도체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별도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는 이 무료 소통방에 초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표라는 거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 이평선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세를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재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 투자 성향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PDF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돈이 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3번 혹은 체크라는 단어를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 체크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적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선물도 제가 드리고 있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는 소통방에 초대를 해드린다는 점까지 두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은 뭐냐? 이 반도체.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 왜? 지수하고 연계되어 있는 종목인데 지금 동종 테마 대장주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추세는 바닥 구간을 다졌기 때문에 바닥 구간을 다지고 동종 테마는 가고 있고 추세 변곡 도입이고, 자, 이러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상향을 해 나갈 때 내 스스로가 마인드가 흔들려 가지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잘라야 되는 자리인데 홀딩을 한다라든지 엇박자가 나면 안 되겠죠. 엇박자. 자, 이 엇박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사람의 조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들. 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MTS 볼 시간 없죠. 화장실 잠시 가서 한번 폰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시세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보고, 자,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배당주.
자, 고배당주 매매하시는 분들. 자금이 한 몇십억 있어. 10억 이상 있어. 자,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 담아놨다가 그냥 천천히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이 미래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명단을 보면은 대부분이 테마주일 겁니다. 테마주.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돌파 매매를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한 차례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솔직히 말하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돌파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눌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그냥 한 번씩이라도 한번 폰을 볼 수 있으면 특정적인 시간대 의미 있는 자리가 왔었을 때 한번 접근하는 전략으로서 임하시면은 테마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근데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뭐다? 직장인이시겠죠? 자,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눌림 매매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눌림 매매에 대한 내용들 지금 영상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딱 한 2분 정도만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 눌림 매매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념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 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 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 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 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 야, 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뉴스 체크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줬었을 때 20일 이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랫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 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줌과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 이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받자마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 이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신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차트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 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10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